근데 이런 개추운 남극을 캐나다 구스 패딩을 입고도 가기가 힘든데 무려 남극점 지구의 최남단을 1911년에 찍고 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로알 아문센.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우면서 가장 넓은 곳이죠. 남극. 지구의 가장 아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쭉 내려갈까요? 내려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구글어스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남극이. 근데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보면은 지금 남극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진짜로. 그리고 다른 대륙들은 요만해요. 지금.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죠? 이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구글어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가장 아래에 있고 인류의 손길이 속속들이 닿지 않은 지구상에 몇 안 되는 지역입니다. 육지 지역에서는 사실상 인류의 손길이 가장 많이 닿지 않은 그런 곳이겠죠. 저 남극을 지금조차도 온몸을 싸매지 않으면은 남극의 요 남극점 가장 안쪽을 탐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지구의 인간들이 이 지구에서 당연하게 지금 타고 다니는 전투기 아니면은 비행기, 항공기, 민항기 이런 거조차도 남극을 뚫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비행기도 이 위를 뚫고 갈 순 없다. 이게 지금 남극의 활주로인데요. 개판이야. 이거 지금 찾길이었으면 이미 지금 백중추돌 났어. 남극 활주로는요. 바퀴 같은 데를 특수 튜닝한 비행기가 아니면은 여기를 오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극이 대형 수송기 아니면 중소형 비행기들이 남극에 오기는 오거든요. 남극에 이제 그 연구기지들이 많으니까 그 물자 보급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려면. 근데 그게 여름에 가능한 거지 겨울철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름도 여름이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여기 남극이 여름 평균 기온이 영하 20에서 30도예요. 그나마 영하 20, 30도가 되어야만 비행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이 말이야. 겨울의 평균 기온이 영하 60에서 70입니다. 겨울에는 갈 수가 없어. 영하 6, 70이라. 노답이야.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이 지도로만 보면은 내가 지금 아르헨티나 요 남부에 있어. 근데 호주나 뉴질랜드를 가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비행기 타고 슝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뭐 시드니로 간다고 칠게요. 9,783km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옆으로 간다고 치자. 아까 9,800km 나왔어요. 자, 이쪽에서 11,000km 나옵니다. 이렇게 옆으로 가면은 9,800이라 그랬어요. 그럼 몇 킬로 지금 단축되는 거야? 근데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비행기가 구름 위에서 댕기잖아요. 거기도 남극 북극이 아니더라도 엄청 춥대요. 일반적인 비행기들이 지금 남극이 아니라 일반적인 요 항로로 댕겨도 구름 위에서 댕기잖아. 거기도 엄청 춥대. 연료가 그 휘발유가 점점 젤리처럼 변한대요. 추우니까. 언데 그래서 이거를 좀 엉뜨마냥 연료가 안 녹게 좀 열을 조진대요. 근데 일반적인 항로에선 그걸 버티는데 남극을 지날 땐 그거로 안 된대. 연료가 굳지 않게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남극기지의 미국 연구소에서 일하던 제리 닐슨이란 박사가 있었어요. 이 양반이 유방암이 재발을 한 거야. 남극에 오기 전에 유방암이 있었는데 완치를 했어. 치료를 했는데 남극에 이제 기지에 그 연구를 하러 오셨는데 또 재발을 한 거예요. 1952년생인데 1999년에 남극으로 와가지고 유방암이 바로 재발한 거지. 근데 이걸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남극에 겨울이 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생사가 오고 가고 막 그랬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뉴질랜드의 군용기가 여기 겨울이라서 설 수는 없었다는 거야. 착륙할 수는 없으니까 이분이 있었던 그 기지 주변에 비행기가 이렇게 슝 지나가다가 떨궜대요. 수술 관련된 용품, 의약품, 마취제 이런 거를 떨궈서 알아서 하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지체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그때 실제로 용접하시는 분들이 막 조직검사 연습하고 막 용접공들이 또 수전증이 없거든요. 전문가지 그분들. 그래서 용접공이 막 수술 집도하는 거 연습하고 막 그랬대. 하도 급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별일 다 있어 세상에. 지금 그래서 남극에 간다는 거는 건강한 사람들이 가는 거 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러겠지만 남극에 가서 막상 몸이 안 좋아지면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생사를 진짜 걸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남극기지에 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처자식 내버리고 가잖아 지금 남극에 연구하러. 그래서 이 남극을 가로질러 간다는 거는 여름이면 몰라도 여름도 100% 뭐 위험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야. 여름도 위험하지만 그나마 낫다. 겨울에는 절대 네버 현재 인류의 기술력으로는 함부로 시도하기 어렵다. 위험하다. 지금 그래서 일반 항공기도 지금 남극 내륙으로 지금 통과를 해서 가는 항공기 노선은 거의 없고 그나마
테두리.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시드니에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있죠. 그 예수상 있는 데 있잖아. 유명하잖아요. 거기를 간다고 쳐봅시다. 가장 짧은 경로로. 자, 시드니에서 이제 브라질 어디 있어? 쭉, 슉, 슉. 여기 있네. 리우데자네이루. 지금 노선이 어떻죠? 시드니에서 남극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위험해서 여기서 살짝 이렇게 비껴가서 간다. 이렇게 가야 된대요. 지금 남극 대륙을 이런 식으로 가로질러 가는 항로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 사실상 없느냐? 지금 남극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밖에 없다는 거죠. 일반적인 비행기가 이걸 가로질러서 다른 대륙을 가려고 하는 건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남극에 지금 보급품 같은 거 떨궈줘야 되잖아요. 대형 비행기든 중소형 비행기도 물류 비행기들도 지금 날씨 때문에 오늘 가져야 되는데 떴다가 빠꾸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야.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서는 진짜 북유럽 그린란드 사람들도 못 버텨요. 정말로. 왜 옛날에 2010년대 초중반에 유행했던 남극의 눈물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아세요? MBC에서 했던 거. 그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사람 살기 거지 같고 정말 버티기 힘들겠구나. 정말로. 제가 근데 최근에 남극 여행 코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하고 알아봤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요 칠레 남부 있죠. 요 남아메리카 대륙의 요 끝에서 킹 조지섬 보고 오는 겁니다. 킹 조지섬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야. 여기야 여기. 여기서 여기 보고 가는 거야. 지금 남극 안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여행 코스 이런 거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돼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남극은 지금 비행기도 통과하기 어렵고 사람도 가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 북극은 지금 이 시간에도 비행기가 굉장히 쉽게 쏘댕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 항공사인데요. 다른 나라 항공사는 더 많아요. 지금 한국의 인천에서 출발한 항공사들이 이 북극을 통과해서 북미 지역으로 갈 때 북극을 뚫고 그냥 갑니다. 북극은 비행기가 자주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 평면 지도를 우리가 보통 보잖아. 이 지도로 보통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빠른 길이 누가 봐도 그냥 여기서 슉 하고 가는 게 제일 빨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어봤어요. 일단 대만에서 출발을 했다고 치자. 자, 대만 타이베이에서 지금 딱 노선으로 보면은 뉴욕까지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렇게 그럼 15,200km입니다. 자, 근데 이제 구글어스로 다시 볼게요. 자,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옆으로 갈 줄 알았는데 자꾸 이거 위로 가네 자꾸. 그죠? 어디로 가 이 선이. 자, 뉴욕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몇 킬로인데 그래서 아니 몇 킬로인지 알려줘야지. 자, 여기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이제 똑같은 데서 뉴욕으로 그냥 한 방에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알아서 아까 구글 어스에서 봤던 형 마지막 점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라고. 알았어, 한번 해볼게. 그래, 너 말 믿고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이제 대만에서 출발을 해볼게요. 자, 요 노선 따라서 쭉 뉴욕으로 왔어. 구글 어스에 이 선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거야. 지금 대만 섬에서 대한민국 북한을 통과해서 물론 이렇게 가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캐나다 북부를 해서 북극을 뚫어서 가는 게 가장 빠르대요. 그랬을 때 몇 킬로가 나올까? 12,500km가 나옵니다. 무려 아까 15,200km였어요. 물론 내가 가라로 그냥 한 거긴 하지만 대충 15,200에서 12,500이 돼요. 무려 2,500km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거야. 인천공항에서 가볼까 이제? 자, 인천에서 출발해 봅시다. 자, 인천에서 태평양을 뚫고 이렇게 해서 뉴욕을 갔다고 치자고요. 13,800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직선으로 그냥 그으면 북극 항로로 가면은 11,000km가 나옵니다. 13,800이 11,000km로 바뀌어요. 무려 2,500km 이상이 또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이 북극 항로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북극은 남극보단 덜 춥고 일단 첫째로, 그리고 가는 도중에 착륙을 할 때가 그래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린란드 뚫고 뭐 아이슬란드 뭐 캐나다 가는 도중에 좀 쓸 곳들, 비상 착륙할 곳들이 좀 있는데 여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남극을 통과하다가 만약에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비상 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뒤져야 돼 그냥. 그리고 비상 착륙에 성공을 했다고 치자. 얼어 죽어야 돼 진짜 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야 남극 항로가. 지금 남극 관련해서 남극 쪽 주변을 가다가 비상 착륙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칠레, 아르헨티나, 남미죠. 그리고 요 옆으로 가서 뉴질랜드, 호주밖에 없습니다. 근데 북극은 러시아, 알래스카, 캐나다, 덴마크령,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단 말이야. 요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는? 한번 볼까요? 아프리카가 남극에서 얼마나 먼지? 여기 있네?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까? 측정.
포트 엘리자베스 여기가 가장 가깝겠다. 3,900km래네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뒤질까봐 여기로 빠꾸를 쳐서 여기까지 3,900km를 날아가지고 간다? 좀 개바 아닌가? 물론 지금 북극 얘기를 계속 뭐 했지만 남극보다 북극이 좀 나은 거지. 북극이라고 안 위험한 건 아니에요. 북극도 만약에 뭐 비행기가 떨궈지거나 그러면은 그냥 데리러 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 북극도 춥단 말이야. 쇠빙선 일단 와줘야 되죠. 빠르게 지금 다른 비행기도 와줘야 되죠. 구조선도 와줘야 되죠. 굉장히 피곤한 일도 많아요. 그나마 남극보단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이과적인 내용인데요. 지구 자기장 아시죠? 지구 자기장이 지금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지역이 남극이랑 북극입니다. 이 지구 자기장이 가장 강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수많은 통신 장비, 항법 체계의 오작동 가능성이 남극과 북극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번에 이거 처음 한 건데 최근에 그 몇 년 전에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산재 처리된 사례가 있는 건데 이 북극 항로로 왔다 갔다 많이 하던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북극이나 남극으로 왔다 갔다 많이 하면은 방사능 피폭이 많이 된대요.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항공사든 뭐든 북극이나 남극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렇대. 그래서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노출이 길면 길수록 일반적인 항로에서도 방사능 피폭 산량이 많은 건 맞는데 특히나 북극이랑 남극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실제로 산재 처리가 된 적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북극은 지금 남극보단 덜 춥잖아요. 남극은 겨울 되면 평균 영하 60도입니다. 북극은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평균 영하 30에서 40도거든요. 영하 3, 40이나 60이나 뭔 차이가 있어? 영하 20도의 차이는 어마무시한 차이입니다. 영하 1도냐 영하 20도냐의 차이가 어마무시하듯이 영하 40도냐 영하 60도냐의 차이도 어마무시한 거죠. 영하 60도는 진짜 개바잖아 진짜. 그죠? 남극은 여름에도 평균 기온이 영하 2, 30도래요. 북극은 여름에는 영하 10도에서 20도 사이래. 뭐 한국이지 뭐. 한국에서 한파 온 날 그냥 영하 10도에서 20도 정도? 그 정도구나. 영하 30도 그 최전방에서도 나와요. 개 씹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지금 예를 들어 현재 인천에서 독일의 그 베를린?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슝 자 베를린 한 8,100km네. 그러면 지금 항로가 물론 북한을 뚫고 갈 순 없겠지만 이렇게 중국으로 살짝 돌아서 이렇게 갔겠죠. 지금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러시아와 중국을 통과해야 되는데 옛날에 미국 소련 냉전 때 어떻게 저렇게 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소련 영공을 지나가? 중국이라. 그러니까 지금 8,100km 나왔는데 이렇게 가면 저렇게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알래스카로 갑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가요. 그 다음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로 가. 그 다음 뉴욕으로 가. 그 다음 가는 거야. 21,000km입니다. 이게 한 방에 갈 수가 없거든요. 노선이 21,000km니까 연료를 채우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했죠 그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겨울에 남극이 영하 60도까지 떨어진다 그랬죠? 어마무시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개추운 남극을 캐나다 구스 패딩을 입고도 가기가 힘든데 무려 남극점 지구의 최남단을 1911년에 찍고 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로알 아문센. 이 양반이 1911년에 남극을 찍고 와요. 5명이 팀이 돼서 갔다 왔는데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이분 노르웨이 사람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추위에 조금 적응이 된 분이니까 조금 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물론 이분이 처음으로 남극을 간 건 아닙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제임스 쿡이라는 영국 항해사 있어. 이 양반도 남극을 보기는 봐요. 근데 남극 땅을 밟은 건 아니죠. 그냥 망원경 같은 거로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저기 뭐 얼음 맞네. 저 남극이라고 하자 이제 요런 느낌으로 이제 보고 온 사람들은 많았어 옛날에도. 근데 직접 개털 입고 소가죽 입고 북극곰 가죽 입고 정말로 남극점을 찍고 온 사람은 이 사람이 최초다. 그렇게 이제 좀 얘기할 수 있겠어. 이분이 처음에요 1903년부터 1906년까지 북서항로 횡단에 성공합니다. 북서항로가 뭐냐면 요런 거야. 요 베링에 보이시죠? 알래스카랑 러시아 요 캄차카 반도 요 사이에 여기를 뚫고 그린란드 쪽으로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거 있어요. 이게 북서항로야. 여기를 1903년부터 1906년까지 인류 최초로 횡단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로알 아문센이다. 이 말이야. 200 끌고 가서 횡단한 사람이야. 저런 나무배를 가지고 저런 데를 횡단했다라는 건 전문가지. 이분들이 그래서 처음에 남극점 이제 찍고서 이제 찍은 거야 사진을. 진짜 깃발도 이제 꽂고 왔대요. 처음에 여기를 갈 때 개썰매를 오지게 끌고 갔대. 개를 50도만이나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고 어떻게 훈련시켜서 개썰매를 남극 지형에 맞게끔 어떻게 만들어야만 더 좋고 옷을 또 뭘 입어야 되고 이런 사전 작업들을 굉장히 좀 조사들을 철저하게 했고 그리고 옷을 잘 골라야 된다. 예를 들어 이게
남극 갔을 때 입은 옷이래요. 로알 아문센의 동료가 입었던 옷인데 원래 이 사람이 그 유럽 사람이잖아. 노르웨이에. 거기서는 옷이 좀 무겁고 따뜻한 거 하면은 양모. 양털옷이 제일인 거야. 근데 눈이 오고 젖으면 무거워지고 이런 양털옷을 입고 가는 거는 택도 없다. 이누이트족들 있죠. 북극 지방에. 그 이누이트족들이 동물 가죽 생채로 그냥 벗겨가지고 만든 옷 있어. 이런 옷. 이런 게 저 털 안에는 동물의 가죽이 있어가지고 알아서 또 방수가 돼요. 그래서 저런 옷들까지도 계산을 해서 딱 정해놓고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한 것 같아. 저런 사전 조사를 잘했으니까 다 같이 이제 저 뭐 동물 가죽 이제 입고 있네요 여기. 그죠? 그러다가 이 양반이 55살에 이탈리아 비행선이 있었어 옛날에. 요런 거 알죠? 요렇게 생긴 거. 요새는 거의 없지 뭐. 요런 비행선이 있었는데 이게 그 로알 아문센 55살 때 얘가 이제 북극에서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알 아문센이 이제 또 전문가잖아 이거. 구조 임무를 그 수행하러 이제 북극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실종돼요. 시신도 어디 있는지 몰라. 그리고 그의 인생은 끝납니다. 남극 가서도 안 죽은 사람이 북극 가서 죽었어.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자 오늘 지구에서 가장 추운 지역 그리고 인간이 가장 발자국을 덜 남긴 지역 남극편입니다. 남극에 대해 일단 지금부터 수박 겉핥기로 또 내루미로 간다 내루미로 간다 휴 그런 식으로 이제 남극편을 계속 진행해드리면 인류의 손길이 없었던 유일무이한 지역이란 얘기가 있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든 고고학적으로든 남극에는 인류가 정착했던 거주의 흔적이나 유물들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나 좀 궁금하더라고. 이게 다 녹으면 어떻게 될까? 녹으면은 땅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지 않아요? 남극의 공식적인 면적이 1,40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지금 중국 대륙이 면적이 몇일까? 959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인도 대륙은 328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지금 남극 대륙의 크기는 중국과 인도의 전체 면적을 합한 크기라는 거죠. 어마무시하게 큰 거죠 저거. 근데 이게 지금 애매하다는 거야. 남극 위에 있는 저 얼음 두께 있죠. 평균 1.6km입니다. 이거 평균이에요. 평균. 얼음이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래로 더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두껍다는 거지. 문제는 지금 이 1.6km의 얼음이 다 녹으면 그냥 바다가 될 예정인 곳들이 많다는 거죠. 지구의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그죠? 근데 내가 그게 궁금한 거야. 얘네가 녹나 안 녹나. 해수면이 지금이랑 똑같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 얼음이 녹으면은 이제 드러나는 육지 부분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 부분까지지? 근데 이걸 알아보다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 남극에 있는 이 얼음들이 민물인 거잖아. 민물, 담수. 우리나라에도 이제 계곡이나 뭐 한강 이런 데 민물 많잖아요. 지금 전 세계 민물의 90%가 남극입니다. 남극에 얼어있는 얼음이 전 세계 민물의 90%예요. 그래서 이 민물 담수 관련된 걸 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담수의 비율은 전 세계에 있는 물 중에 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7%가 바닷물이에요. 근데 잘 들어야 돼 여기서. 그 3%의 1%가 얼지 않는데요. 전 세계 모든 물의 100% 중 97%가 바닷물인데 그 중에 3%가 민물인데 2%는 얼어있대요. 그럼 나머지 1%인데 그 1%에서 98.5%는 지하수야. 1%의 1.5%가 강하천 호수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전체 계산을 해보니 이 강하천 호수의 비중은 지구 전체 물의 0.03%. 인간은 지금 이 지구에 있는 0.03%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미비하다. 아직 돈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상용화 기술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가뭄과 물 부족에 시달리고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갈 길이 멀어요. 그죠? 자,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 세계의 물 100% 중에 담수, 민물은 3%밖에 안 된다. 근데 무려 90%가 남극에 있다는 거.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민물의 90%가 이 남극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요, 남극의 육지가 어디냐 이 말이야.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육지가 얼마만큼 드러나냐는 거지. 그거를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육지라고 하는 게 남극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지금 왜냐면 그냥 여기 원래 바다야. 바다인데 얼음이 아주 두꺼워가지고 땅처럼 보이는 데도 많아요, 지금 남극에. 밑에 돌이나 흙이 있는 게 아닌데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빙산이고 빙붕이고 빙상입니다. 빙산은 뭐 북극이나 어디서 많이 보잖아. 문제는 빙붕이에요, 지금. 밑에는 바닷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위에는 졸라 두꺼운 빙붕이 있는 거죠.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이번에. 솔직한 얘기로. 지금 남극의 요 두꺼운 얼음 아래에는 바닷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
있어. 되게 신기하더라. 평균 1.6km래잖아요. 이 두께가 얼음이. 그래서 지금 남극의 육지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다. 이런 거를 정하기가 너무나 애매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울릉도랑 독도가 남극에 있어. 그래서 이 빙산과 빙붕으로 이어져 있어. 섬이 떨어져 있는데 얼음으로 이어져 있어. 그럼 녹으면 솔직한 얘기로 울릉도랑 독도밖에 안 남잖아요. 다 얼음이잖아. 그런 공간들이 있다는 거죠. 남극에도 지금.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남극의 저 육지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로 봐야 되느냐. 그래서 1959년에 사인한 남극조약이 있습니다. 이 남극조약으로 인해서 남극의 영유권 분쟁은 올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1959년 12월에 지금 보면은 영유권 주장을 하는 국가들이 여러 국가들이 있네요. 지금 그죠? 이거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가지고 서로 국가들끼리 싸우는 거는 현재 올 스톱이다. 여기에 사인한 국가들이 12개 국가야. 미국, 소련, 영국, 일본, 프랑스, 남아공, 노르웨이, 뉴질랜드, 벨기에, 아르헨티나, 호주, 칠레. 근데 이 남극조약을 왜 이 12개 국가들이 1959년부터 드립을 치면서 바로바로 사인을 한 거냐면 처음에 아까 말한 우리 노르웨이자 로알 아문센 이 형아를 시작으로 남극 탐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유럽 국가들이 꽤 많은 국가들이 이제 탐사를 해요. 남극을. 근데 그러자마자 갑자기 남극에서 엄청나게 가까운 칠레와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국가들이 우리가 지리적으로 졸라게 가깝다면서 영유권을 내놓으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아르헨티나, 칠레, 노르웨이,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이 양반들은요 이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도 전부터 우리가 먼저 탐사했음! 우리 거임! 이러고 있었어요. 지들끼리 졸라게 싸우고 있었던 거지. 근데 여기 잘 봐 지금. 영국, 아르헨티나, 칠레,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호주, 뭐 노르웨이 뭐 있는데 뭔가 그 두 명이 안 보여. 우리의 미국 형아 그리고 소련 형아가 야 다 비켜. 그리고 미국이랑 소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네 뭐 남극 같은 거 뭐 탐사하고 뭐 찾았네. 뭐 잘 찾았어. 근데 우리도 예전에 찾으려고 노력했었거든. 우리도 탐사를 안 한 게 아니잖아. 그지? 일단 너네들끼리 영유권 주장하는 거 뭐 좋겠는데 일단은 너네들끼리 뭐 영유권 주장하는 거 일단 지금 꼬라지 보니까 개판 났네. 우리 미국은 우리 소련은 앞으로 영유권 주장 안 할 거야. 근데 있잖아. 너네도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밥상을 갑자기 갑툭튀해서 엎어. 이럴 때 또 사이가 너무 좋아요. 미국 소련이 너무너무 둘이 찰떡 궁합처럼 나타나가지고 우리 영유권 분쟁 안 하기로 했어. 우리 미써. 너네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뭔 소리야 이게. 영유권 주장으로 생기는 갈등과 분쟁을 굳이 지금 만들지 말자라는 거죠. 아예 아무도 얘기하지 말자. 근데 뒤늦게 한국을 포함해서 남극조약에 뒤늦게 가입한 국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남극조약 초반 가입국이 얘네야. 얘 12개인데 후반 가입국이 또 41개 국가가 있어요. 문제는 이 41개 국가랑 지금 요 12개 국가가 좀 애매한 게 있다는 겁니다. 얘네가 저 남극조약을 무려 1959년에 만들더니 더 이상 영유권 주장하지 말자. 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냐면은 일단 나중에 가입할 이들이 왈가왈부할 거를 딱 선긋자. 일단은 그래놓고 나중 가서 때가 되면 우리들끼리만 얘기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영유권 분쟁 얘기하지 말자. 지금 1959년 우리 12개 국가가 다 사인했어. 도장 찍었어. 자 그리고 이거를 영유권 분쟁 얘기가 다시 나오고 영유권을 주장할 것도 우리 12개 국가가 알아서 할 부분이지 나중에 가입한 니네는 아니지 라고 올스답을 시켜놓은 게 1959년의 남극조약입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남극조약에서 1959년에 영유권 얘기를 하지 말자고 한 얘기의 의미가 국가들마다 다 달라. 지금 해석이 지금 첫 번째가 이거죠. 일단은 우리 12개 국가들끼리 영유권 갈등 분쟁 만들지 말고 일단은 내버려 두자. 근데 뒤늦게 가입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남극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이 지구 전 세계의 것이야. 맞지?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지금. 당연히 대한민국 같은 국가들은 이제 2번을 원하겠죠. 주장하고 싶겠지. 근데 지금 앞서 말한 미국과 소련을 포함했던 이 12개 국가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국제정치학계의 논문이라 국제법 같은 걸 보면은 대부분 지금 1번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지금. 한편으로 대한민국 같은 국가들은 1번으로 가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2번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남극은 전 세계의 것이다. 이렇게 가입한 국가들은 이런 허울 좋은 소리 굉장히 의미롭고 아주 좋은 소리죠. 남극은 평화의 장소야. 전 세계가 함께 다 같이 지켜나가야 되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남극을 다 같이 지켜야 돼. 생명과 환경을 살아가고 연구해 나아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겠죠. 앞서 가입한 12개 국가는
국가라고 하고 싶을 테고, 그죠? 지금 분위기상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2번 남극을 함부로 특정 국가가 먹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좀 힘을 받기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에요. 1991년에 서명된 환경보호에 대한 남극조약 의정서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1998년부터 2048년까지 40년 동안은 자원을 개발을 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되고 자원 추정치가 얼마나 있을지를 찾아보는 것도 금지된다. 그리고 남극의 개발을 애초에 할 생각도 하면 안 되고 해양 오염과 동식물 환경평가 이런 거를 위한 연구를 열심히 해 나아가고 남극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걸 정해요. 이게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연장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지금 모르지 뭐. 근데 국제정치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 내용만 보면은 초반에 12개 국가들 입장에서는 되게 똑같겠다. 우리 건데 왜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원 개발도 못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있어. 나랑 쟤랑 둘 다 0이야. 근데 쟤가 1이 생겼어. 그럼 0과 1이냐 이 말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쟤가 플러스 1 되면 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쟤가 플러스 2가 되면 난 마이너스 2가 되고. 뭔 말인지 알아요? 이런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있어. 즉 남극 조약의 의미는 이 제로섬 게임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못 먹고 내가 먹기 힘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끼 먹을 바엔 아무도 못 먹게 하자. 요것도 국제정치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남극의 기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킹 조지섬 쪽이야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렇게 꼬랑지가 아니라 여기 엄청 조만한 데 있어. 여기가 킹조지섬이야 지금. 그리고 요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돈이 많이 들어요. 남극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돈이 많이 든데 관리하기도 힘들고. 한국도 지금 남극 세종과학기지가 킹조지섬에 있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남극 장보고과학기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여기 탐사하는 국가들 대부분 뭐냐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도 해놔야 된다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럼 남극 세종과학기지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 있으신 그 연구원분들이 씨부레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아주 그 영악한 그런 걸 가지고 갔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과학자로서 순수하게 가셨죠. 한국 정부와 외교부는 전혀 네버 보내준 정부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여기 기지 세워놓은 국가들이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해먹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나중 가서 초반에 1959년에 남극 조약했다는 그 12개 국가 있죠. 미국 소련 포함한 12개 국가가 야 우리도 12개 국가만 나눠 먹을 거임 남극 이제. 근데 그랬더니 여기다 기지 세워놨던 수많은 국가들이 개소리 하지 마라. 왜 니네 12개 국가들끼리만 하냐고 막 들어 누워. 콘크리트 바닥에 차 못 지나는 게 막 들어 누웠어. 한국을 포함한 수많은 남극조약 그 이후에 가입한 41개 국가가 들어 누웠어. 그러면 그때 가서 이렇게 쇼부 볼 수도 있죠. 남극에 과학기지를 세운 국가들끼리만 나눠 먹자. 연구도 안 하고 저 멀리에서 쳐다만 보고 있던 새끼들이 지금 달라고 하는 건 솔직히 에바다. 남극에 과학기지 세우고 관리를 하던 국가들끼리만 나눠 먹자 라고 쇼부가 봐질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무조건 높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때 가봐야 아는 거긴 한데 그럴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박기를 일단 해놓는 거야. 그런 성격도 있다는 거 지금 남극에 대해서. 알박기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자 오늘 남극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저번에 그거 있잖아. 호주의 동물편. 남극도 해야지. 남극의 동물들 개특이합니다. 진짜로.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